오늘도 마스크 챌린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사닥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또 퍼지고도 있죠. 덕분에 챌린지 포즈였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오프닝을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도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팬데믹 상태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한 6개월 가량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잖아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이 이제는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활 형태가 변화가 돼버렸고 맞아요. 대학병원,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 내에서도 진료 행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또 됐어요. 초반에는 급하지 않은 수술들은 연기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뭐 암수술이라든지 재건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환자 수는 그래도 좀 줄긴 줄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잘 안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좀 환자가 줄었어요. 응급실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콧물이 많이 나서 오는 환자분들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진료를 보지 못하고 선별진료소를 먼저 들렸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받는 환자도 그렇고 외래진료 받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병원에 방문하기도 어렵고 면회 오기도 상당히 힘들어졌잖아요.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걸 받으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셔야 되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상기도 호흡기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와 좀 연관성이 꽤 많은 편이에요. 콧물이 나서 오거나 목이 아파서 오거나 또는 냄새가 조금 요즘 잘 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코비드 검사를 외래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감염이나 전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아무래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꽤 많은 변형이 됐어요. 이게 수술을 하려면 코비드19 검사가 음성으로 뜨거나 또 양성으로 뜨거나 검사 결과가 나와야 마취과에서 방을 열어주거든요. 하지만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레벨 D 복장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해봤는데요.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양성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그 복장을 한 채로 들어갔어요. 장갑은 한 3개씩 껴야 되는데 이게 수술할 땐 절대 이게 3개를 끼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만 장갑을 끼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더워요. 순환이 안 되니까 교수님이랑 수술하고 나오면서 내과 선생님들 진짜 힘들겠다. 여기 간호사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수술방에서 한 건 아니고 레벨 D를 입고 한번 해봤는데 20분 있었거든요. 땀이 온몸에 비오듯이 나서 또 그리고 병동은 수술실에 비해서 온도가 높잖아요. 네. 아, 정말 죽겠더라고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거의 맞아요. 마라톤 하루 종일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과장하면. 많이 가져가셨는데 아마 저랑 공통적일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콧물이 나가지고 전날 좀 춥게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났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코로나 감염증이랑 콧물이랑은 좀 그쵸. 많이 다르지만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저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결과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고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네. 열도 37.5도 이상 매일매일 의료진들을 체크하고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진 감염이 되면 확산 정도는 그쵸.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만난 환자며 그 안에 있던 환자들, 다른 의료진들 이렇게 그리고 되기 아프신 때문에 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날 기저질환을 수 있어요.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옮길 수가 있죠. 우리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시민으로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옛날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스크가 되게 당연시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옛날에는 나갈 수 있는 날은 밖에 나가서 이제 좋은 공기 쐬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졌어요. 보통은 지금 휴가 계획을 짜느라 어디 갈까, 뭐 여기 갈까, 맞아요. 저기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데 언제쯤 어딜 갈 수 있을까? 어디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에를 못 갔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네요.
오지 말래요. 아, 오지 진짜? 말라.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날 때까지 집을 못 가고 그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공범 가족이시네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네네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3월 말부터 5월 5일까지 시행을 했어요. 이후부터는 지금 생활방역 체계로 또 돌아섰는데 5월 1일부터 5월 6일 이때까지가 엄청 긴 연휴였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6개월을 참았지, 긴 연휴가 생겼지 맞아요. 이러면서 또 잠잠해지고 있지. 그쵸. 이래가지고. 쏟아져 나올 네. 거를 걱정을 또 한 거죠. 이때 다시 유행이 되면 어떡하냐. 근데 사람들 너무 많이 기다렸고 답답해하고. 참았고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이태원 모 클럽에서부터 이제 다시 확산이 시작이 됐죠. 2차, 3차, 4차까지 지금 확인이 맞아요. 됐어요. 네. 확진자 100명 계속 더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많이 안 생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덕분에 챌린지라는 게 5월에 좀 잠잠해질 즈음에 해가지고 덕분에 좀 이겨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의료진들 덕분이다. 시민들 덕분이다. 이런 거였는데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저희들 시민들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30대 젊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하고 마스크 안 쓰고 뭐 밀집 지역에서 놀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2월 말쯤에 어떤 인플루언서분이 우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갖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런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동의를 맞아. 하면서 역시 막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면은 코로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유럽 쪽에서는 집단 면역을 시도한 국가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마스크 착용, 밀집 지역 가지 않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부의 어떤 수칙들을 지켜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연구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하나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젊은 분들, 기저질환 없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위중하지 않게 되는 게 뭐 자기가 생존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칙을 5가지를 제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방수칙 5가지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아프다, 열이 난다, 어떤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3, 4일 정도는 좀 조심하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침이라든지 비말 이런 걸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팔 사이 이상의 간격을 두어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저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지 말자. 가능하면. 세 번째. 번째는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아시죠? 옷소매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손이나 뭐 물건 등을 다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항목이고요. 마지막은 약간 심리적인 건데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었잖아요. 거리는 좀 멀리 하더라도 마음은 좀 가까이 하자.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잊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일본 같이 뭐 3, 4일 쉬고 이런 것들은 일반 직장에서는 되게 힘든 그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이런 예방수칙 5가지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간단한 5가지 수칙을 잊지 마시고 지켜주신다면 덕분에 챌린지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까지 이제 저희가 설명한 5가지 수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수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 덕분에 챌린지도 좋은 것 같지만 오늘도 마스크 챌린지?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문자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혈액은행원에 보유하고 있는 혈액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헌혈들을 아무래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들을 받고 뭐 하나 도움이 될 게 없을까 해서 헌혈을 하러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헌혈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혈액원이 보인다 하면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헌혈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잘 보셨죠? 오늘도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인싸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녹화를 마치고 지금 바로 헌혈하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헌혈 고고 발산역으로 고고. 어디? 잊지 마세요. 헌혈하러 왔어요. 5층에 헌혈의 집에 가는 중입니다. 지금 다 같이 헌혈을 하러 왔는데 네. 지금 이 성형외과 조광현 선생님은 주민등록증을 갑자기 안 갖고 왔대요. 이걸 왜 안 갖고 다니는 거죠? 본인이 설명해 주시죠. 왜 못 찍죠 오늘? 왜 못 하죠? 저는 탈모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두타스트리드라는 성분인데 그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헌혈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네요. 저만 뽑아요. 파이팅! 아니 헌혈도 못 하시면서 지금 과자 드시러 헌혈의 집 오셨어요? 탈모래. 헌혈하려면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어야 된대요. 그동안 제 머리카락을 소중이들이 안녕 소중이들. 수전 쌤이 지금 혈압을 재고 있어요. 저희가 공복 시간이 8시간 이상 지나가지고 공복한 상태에서는 못한대요. 혈압도 괜찮고 철분 수치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빨리 밥을 먹고 오라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와서 피를 뽑을까요?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찌를 일만 남았네요. 저 근데 밤에 공포증이 사실 있어요. 찌르는 건 괜찮지만 찔리는 건 힘들다. 네, 저는 서점이지만 밤에 공포증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하늘이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될까? 너무 아파요. 사은품은 뭐 받으셨어요? 사람보면 미니 마사지기를 와 진짜 좋은 거 주네. 그죠? 네. 한 번 더 하시면 안 돼요? 제 것도 받아주세요. 와 예약시. 여성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헌혈이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와서 안 되는 직종 데리고 헌혈을 했고요.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아니다. 오늘도 마스크 잊지 마세요. 그때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헌혈을 못했었는데 근무하고 있는 병원 진단검사과에 헌혈을 해볼 예정입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1도 안 아팠어요. 이 정도면 매일 될 것 같은데? 헌혈은 잘했고요. 모두 헌혈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싸닥스 조광현이었습니다.